안녕하세요. 서울여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맡게 된 대치서미트 영어 강사 김영희입니다. 오늘의 내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여중 3학년 학생들이 내신을 보다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여중 3학년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볼 내용은요, 서울여중 3학년 1학기 기말 내신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서울여중의 경우에는요, 문법, 대화체, 영작 등 예전보다 일부 문항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또는 올 중간고사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지난 시험보다는 아마 평균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서울여중은 본문과 대화체 관련 비중이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다른 동도중이나 또는 배문중과 다르게 본문의 경우에는 대략 42%, 대화체 관련해서는 대략 31%입니다. 본문과 대화체와 관련된 문항을 전부 다 합치면 70%에 육박하는 만큼 서울여중은 다른 문법 비중이 큰 학교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여중의 경우에는 본문과 대화체 내용 파악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바로 그 내용 파악 문제에 등장하는 객관식의 선택지가 영어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예문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험 시간에 읽어내지 않으면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서울여중은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의 비중이 큰 학교는 아닙니다. 다만 작년부터 슬슬 한 문제씩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씩 등장을 하고요. 이번 1학기 기말 내신의 경우에는 바로 25번의 문항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여중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교는 문법 문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공부해도 되고 교과서와 프린트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외운다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방심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서울여중이 갈수록 문법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영작이 되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타 학교와 다르게 매번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기본 영작을 요하는 문항들이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여중의 특징입니다. 방금 서울여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자, 지금 살펴볼 내용은요. 서울여중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전체적인 내신 시험 분석표입니다. 자, 문항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26문항, 주관식은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의 문항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독해나 대화에 비하면 적었으나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문법이나 또는 독해 또는 영작 파트가 기본 영작력이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매겼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서울여중의 전반적인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서울여중 학생들이 학교 내신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문제입니다. 문항수는 적지만 바로 이 첫 번째 문항이 시험의 킬러 문항이 되어버렸고 사실상 이 문법에 있어서도 서울여중은 심도 있고 정확한 문법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객관식 선지가 영어로 다 기술되어 있는 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예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영어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본문 대화체의 비중이 큰 만큼 본문 대화체, 그 다음에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think and write를 포함해서 주요 표현들을 사실상 암기를 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울여중에서 배포하는 학교 프린트도 철저히 학습하고 그 예제들을 정확하게 서술형 영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고득점을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서울여중 3학년 내신 기출 주요 문항입니다. 자, 서답형 1번을 첫 번째 문제로 뽑아봤는데요. 자, 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여성분과 그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 간의 대화에 대한 얘기고요. 주로 이제 이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답을 적으시오. 자, 질문을 보면 What does the woman want Tony to do in room 7? 자, 이 여성분은 토니가 room 7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자, 중간에 보시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today? 라고 토니가 묻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Read this book for the blind in the recording room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레코딩 룸에서 for the blind,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is there anything to keep in mind? 읽었을 때 제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Make sure you read slowly and clearly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토니에게 원한 부분은요,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되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읽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은 여성분은 토니가 뭘 하기를 원하나요? 라고 해서 질문은 이렇게 나왔고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형식, want 동사를 활용한 오형식 파트로 제대로 영작할 수 있느냐 그 파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The woman이라는 주어를 그대로 써도 되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 대명사 she로 바꾸요. 자, 주어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nt에 s 빠뜨리지 마시고 그 다음 톤이나 힘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바다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고 to read the book slowly and clearly 이런 식으로 for the blind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100% 완성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친구들은 영작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 여성분이 한 make sure you read slowly and clearly 이런 식의 오답을 쓰거나 아니면 please read라는 그냥 명령문을 그대로 그냥 서술형으로 써버린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 영작력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그 대화체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고 결국 응용력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바로 서울여중 직보 자료 7월 31일 자료입니다. 직보 자료에서 시험 전날 공부하는 직보 자료에서 이와 같이 What does the woman want Tony to do?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답하는 파트로 이미 직보에서 연습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보 때 집중해서 제대로 수업을 듣고 연습한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3번 문항. 자, 4번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요. 바로 학생들에서 제일 많은 오답이 나왔던 파트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은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졸업 앨범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러니 언제 그 앨범을 놓아야 할지 말해줘.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여서 많은 친구들이 4번으로 답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겁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지 보다는 문맥상으로는 무거우니까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해줘 라고 해서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께서는 무거우니 어디에 두어야 할지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고서 when이 아니라 의문 부사인 where로 쓰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어 보이니 많은 친구들이 4번으로 간 경우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경우도 많이 틀렸던 부분이죠. 자, 바로 두 번째 문장으로 곧바로 가면은요. The movie was 영화가 너무나 소대 꿈은 너무나 지루함을 주어서 나는 중간에 잤다 라는 표현인데 자, 주어 자리인 movie하고 bore 관계는 영화가 지루함을 주는 거니까
분사 자리인데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쓰여야 영화가 지루함을 주는 능동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bored가 boring으로 바꿔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킬러 문항이자 오답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바로 이 오답, 최대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25번의 25번을 준비하는 대치 서미트에서의 준비 과정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월 20일 교과서 5가 수업 자료 파트인데요. 바로 가정법 과거를 설명할 때 if 조건문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했죠. 형태는 비슷해서 많은 친구들이 가정법하고 if 조건문을 좀 헷갈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법은 말 그대로 현재 사실이나 또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설명드렸고요. if 조건문은 가정법과 반대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에서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만나면 뭐 전화하게끔 이야기해줄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할 때는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뤘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6월 24일 5가 리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법 문제였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로 바꾸는 파트였기 때문에 주어를 쓰면 되겠고 2번은 의문사 투부정사에 y가 들어가면 안 되는 파트여서 사실상 얘를 y 의문사 절로 바꾸는 파트였고요. 그 다음 바로 어찌 보면은 그 킬러 문항과 닮은 파트가 4번하고 5번이죠. 예를 들어 가장 가까이 5번을 보면요. Can you teach me what to make 김치? 이미 김치라는 목적어가 있으니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how로 바꾸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파티에 재킷을 입고 가는 건데 what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오면 얘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where의 목적어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정답이 되려면 나는 파티에 what to wear to the party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what이라는 의문사를 살리려면 where의 목적어인 재킷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원에서는 5가 문법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리뷰 시험으로 하고 있고요. 4번, 5번이 사실상 가장 근접한 기출문헌과 근접한 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여 중에 내신 기출문제와 대치 서미트의 적중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서울여 중 내신 분석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신 분석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